한강 작가가 2016년 맨 부커상을 수상했을 당시의 소감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Vegetarian by Han Kang. Writing novels is a way of questioning for me, and I just try to complete my questions through the process of my writing, and I try to stay in the questions. Sometimes painful, sometimes demanding. 저는 한국 문학을 읽으면서 성장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는 아주 훌륭한 좋은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국 문학을 읽으면서 느꼈던 기쁨을 뭔가 함께 나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A very deserving winner. This is a short book, but it's an amazingly powerful book. 자, 정말 다시 봐도 대단한 일입니다. 맨 부커상을 수상했을 당시도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내친 김에 노벨 문학상까지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된 겁니다. 한강 작가의 어떤 문장들도 외신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문장들일까요? 함께 보시죠. 2016년에 발행된 흰, 제목이 흰, 어둠과 빛 사이에서만, 그 파르스름한 틈에서만 우리는 가까스로 얼굴을 마주본다. 2014년에 발행한 소년이 온다.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차디찬 방아쇠를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이 한림원에서는 시적 사문이다라는 흥미로운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같은 문장들의 문학계 찬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변방이 아닌 세계 문학 중심에 있다는 걸 보여준 계기다. 한국 문학을 세계 문학계의 일원으로 인식하게 됐음을 보여줬다. 한국이 가진 저력과 문화의 큰 경사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인정이다. 라는 문학계의 찬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한국 문학의 어떤 위상도 다시 전 세계에 떨쳤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삼성전자, 현대기아 자동차라는 어떤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BTS, 블랙핑크 같은 어떤 문화적인 측면, 거기에 문학으로서도 세계적으로 한번 인정받은 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글쎄요, 일본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몇 분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은 어떤 나라냐? 사무라이의 나라예요. 그 이문열 작가가 쓴 소설 중에 시인과 사무라이라고 한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사무라이인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시인의 나라, 조선은 시인의 나라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강 작가도 아주 대단하고 어마어마하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그 기존에도 많은 훌륭한 작가, 한승원 작가 포함해가지고 많이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기는 받을 텐데 무엇부터 받을 것이냐? 노벨 화학상이나 노벨 물리학상 아니면 노벨 경제학상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큰 장벽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작가들은 영어로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글로 글을 쓰는 사람인데 한글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는 그 한강 작가도 대단하지만 그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그 번역가가 정말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데보라 스미스가 한글을 배운 지가 그 대학 졸업하고 22살에 한글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학원에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대학원에서 한국학 석박사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채식주의자 번역하면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번역가로서의 이름을 떨쳤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데보라 스미스와 한강 사이의 이 궁합이라고 할까? 이 파트너십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인데 한국어 독학을 처음에 2010년에 이 번역가가 시작했군요. 그런데 독학으로. 데보라 스미스가
2009년부터 2010년부터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매력적인 나라가 되어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데보라 스미스가 케임브리지 대학 영문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가장 지적인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 문학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번역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의 문화가, 한국의 문학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한강의 기적일 뿐만 아니라 K컬처의 기적이기도 하다. 정말로 너무너무 뜻밖이지만 너무너무 쾌거다, 이런 생각 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아침에 이 한강 작가의 아버지 인터뷰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한승원 소설가인데 들어보시죠. 한 명의 소설가로서 아버지로서 소감이 어떠셨어요? 나 그 소식 듣고 당황했어요. 우리는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선생님 진짜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마나님이 안 되면 나이 아직 어리니까 몇 년 뒤에 탔으면 자고간 우리들이 살았을 때 탔으면 더 좋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 한강 작가님은? 그런데 보니까 저도 실감이 안 나는 느낌이었어요. 세상이 꼭 빨갛 뒤집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세상이 발칵 뒤집어진 느낌이다. 왜 아니겠습니까? 딸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부모는 어떤 기분일까? 상상이 잘 안 됩니다. 2019년 한강 작가가 우리 동아일보가 명예롭게 수여하는 인촌상을 또 수상했거든요. 그때 소감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장편 소설 한 편을 쓸 때 얼마나 걸리나 계산을 해봤더니 가장 길게 걸린 게 4년 반이고 가장 짧게 걸린 게 1년 반이었어요. 평균을 내면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년이면 운이 좋으면 3편, 운이 나쁘면 한 2편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10년 동안 쓸 수 있을 만큼의 글을 쓰고 더 허락된다면 더 쓰면 좋겠죠. 그런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울어진 대로 저의 삶이 흘러가 주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향후 10년 동안 길게 걸리면 4년 반, 한 작품이 나올 때까지. 짧게, 아무리 짧게 써도 1년 반 이상. 그러면 2019년에 동아일보가 수여하는 인촌상을 수상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많이 써봐야 3편이다. 그런 거니까 이게 대단한 거. 소설가 한 사람이 뭐 다작하는 작가님들도 계시지만 한 편의 작품이 나올 때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또 인내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군요. 김우식 교수님. 그럼요. 이게 소설이라는 게 글로 쓴 거니까 뭐 금방 쓸 것 같지만요. 네. 일단 자료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소설가 작가분들은 어떤 소설의 이제 컨셉이나 그 플롯 구성을 잡으면 기초 자료부터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히나 이제 아까 우리 스웨덴 할리몬에서도 높이 평가한 게 역사적 트라우마에 천착해서 이 시적 산문을 잘 썼다고 했는 건데 5.18 광주항쟁하고 4.3 사건을 다룬 거잖아요. 네. 일단 그것에 대한 기초 자료를 충실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 자료에 대한 체득이 끝난 다음에 자신의 소설적 구성 속에서 이를 어떻게 풀어갈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글을 그 다음부터 쓰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강 작가의 글은 단어 하나하나 나누는데 온몸을 영혼을 쥐어 짜는 듯한 이 고통 속에서 나온 글이라고 그래요, 평가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로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몸에 피까지 다 동원해서 짜내는 듯한 그런 고민 끝에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 쓸 때도 얼마나 많은 힘과 열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작품 쓰는데 3년 또 2년 걸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이고 특히나 저는 이제 아까도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랑 우리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번역의 중요성이 굉장히 새삼스럽게 강조된 건데 그 번역을 하게 된 영국의 그 영문학 전공한 그 훌륭한 분이 왜 한강 작가의 소설에 관심을 갖고 번역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까? 네. 바로 그것이 이제 작가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이 분이
이 한국어로 된 이 소설을 봤을 때 이거면 전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같이 감동할 수 있는 충분한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번역을 자청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우리가 한국적인 사람이 한국적인 사건을 가지고 한국어로서 표현한 소설이지만 정말 내면 깊숙한 철학과 내공과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전 세계 모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그 사건을 겪어보지 않은 전 세계인일지라도 그 내면의 깊숙한 울림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강의 기적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는 이게 과거에도 고은 씨나 뭐 황석영 씨나 많은 분들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뭐 번역의 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력에 저는 증대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문학상 수상이 있었지만 한국이 그동안 없었던 것도 이제는 K컬처라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K드라마, K무비 이런 것들, K팝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우리가 국력의 신장을 이번에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 수상하면서 우리가 입증된 게 아닌가. 그렇군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되죠. 반영이 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선정이 되는 거죠.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비단 한강 작가의 작품도 대단하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힘, 전 세계에서의 우리 K컬처가 갖고 있는 위상도 좋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다라는 논평도 굉장한 탁견입니다.